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지난주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됐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총 9개의 파일이 있는데 다 겹치는 거예요. 한글 파일과 PDF로 각각 있고 개편안, 이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식과 상세본, 추가 설명을 좀 하는 문답 자료가 있고요. 전체 내용을 좀 디자인해서 시각화해 놓은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개조식이란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개조식이란 것은 중요한 단어와 중요한 내용을 일종의 줄거리 같이 정리해 놓은 그런 요약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은 이 개조식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상세본과 문답 자료까지 하면 거의 300페이지에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만 해도 수십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약본격인 개조식을 함께 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발표된 건 개편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시행령을 바꿔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 의석수로 봤을 때 정부와 국회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모두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상당수는 추후 국회 통과 여부까지 봐야 한다는 것. 그래도 우리가 이번 개편안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걸 봐야 정부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지 좀 거시적인 판단을 미리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제목에 함축되어 있어요. 개조식 26페이지부터가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요. 제목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은 좀 비정상이었고 그걸 이제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현재 정부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물론 상당수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부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인 것 같고요. 특히 어떤 부분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감잡을 수 있겠죠. 우선 처음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것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보유와 거주기간을 재계산하도록 바꾼 제도를 다시 폐지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한 것, 이렇게 4가지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분들, 특히 시가지에서 재건축용 부동산 매매를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자, 현재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약해졌죠. 공급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 부동산 불로소득을 이슈하다 보니까 그 역효과로 어그로가 엄청 끌려서 전체의 분위기가 마치 영끌을 하지 않으면 바보인 양,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고 영끌족 일부는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그나마 매매 시장을 받쳐주는 것이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꼬마빌딩, 이런 소규모 민간건설인데 소규모 건설사는 재건축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 상당수를 은행 대출로 해결하는 구조이니까 금리 때문에 수익성이 적어지죠. 민간 건설업자들도 요새 대부분 조심스럽고 관망세가 많아요. 건설 임대주택에서 법인세를 유리하게 해주는 이 부분이 다가구, 다세대 재건축용 매매 시장에서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를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을 통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처음에는 80%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5%씩 계속 오르더니 작년에는 95%까지, 올해는 100%로 예정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 정책으로 종부세율이나 과세표준을 올리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매년 따따블로 올라간 건데 이번 정부에서 이걸 60%로 내린 거죠.
사실 다른 정책이 뒤따르지 않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종부세는 상당히 적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금액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만 이건 내년에 80%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러냐면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상대적으로 종부세가 덜 나오게 한 다음에 추후에 국회에서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완화된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 제도는 세금의 완급 조절을 위해서 2008년도에 도입된 것인데요. 도입 초기부터 80%를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국회 협조로 여러 가지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실제 종부세가 내려간다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다시 80%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7가지 내용들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입니다. 큰 틀에서 먼저 볼게요.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겠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겠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유리하게 해주겠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겠다. 일정 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세액 감면을 연장해주겠다. 올해 하반기에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7가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간 임대를 하는 임대인들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좀 숨통을 트여주는 모양새인데요. 민간 임대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 아주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갭투자꾼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갭투기로 인한 피해가 또 드러나서 영상하진 않았지만 기사를 보다가 좀 분개한 일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주택자는 곧 갭투기꾼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된장독에 구더기가 꼈다면 거기에 알을 깐 파리들을 잡아 족쳐야지 된장 자체를 불량식품이고 해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현실에선 모순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임대라는 것은 분명히 순적용이 있고요. 정부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일정 부분을 맡고 있어요. 이걸 빼놓고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 시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 자체가 해악이고 임대인들 자체가 해악이라면 모든 임대는 앞으로 공공에서 정부만이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돼야 하는데 저는 그런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대로, 민간임대는 민간임대대로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하고요.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회 문제가 될 때는 공급정책을 통해서 주택 전체의 숫자를 조절하건 공공임대의 숫자를 조절하건 정부 역할은 완급 조절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건 압니다. 자, 각설하고요. 영상이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끊어서 갈게요. 방금 얘기한 7가지 세부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볼게요. 고맙습니다.